좋은 아침입니다. 그림책을 하나 보려고요. 싫으니까 싫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싫은 건 싫기 때문이지 고개를 끄덕이며 빌려왔습니다. 드립커피와 함께 잠시 힐링타임 보내고 올게요. 선생님들, 여기 녹기 싫은 아이스크림의 마음을 보세요.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중입니다. 초코와 딸기 맛인데요. 싫어도 같은 아이스크림 같아요. 깨알같이 귀여운 펭귄들도 좀 보세요. 존재의 쓸모를 논하다니, 비누 이 친구는 꽤 철학적인 사고를 가졌네요. 여기서는 뭐가 싫은 건지 혹시 맞춰보실 분 한번 추측해보세요. 정답은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아, 이 친구들 정말 귀엽지 않나요? 보자마자 완전 한박 웃음 지었어요. 선생님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홍두깨 부인 고은혜 씨라고 달려라 하니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저 도톰한 입술이라서 같이 겨루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핑크빛 입술에 인자한 얼굴 표정까지 비슷합니다. 사랑스럽죠? 찾아보니까 글 작가님이 제가 좋아하는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들과도 책을 내셨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더 빌려봐야겠어요. 또 이 책의 일러스트도 마음에 들어서 그림 작가님의 다른 책도 더 찾아보려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Punch drunk crazy bets on me. Backlit scroll, Armageddon arcane. Walking the wild, walking the wild. Don't know why. Cosplay cowgirls and numberless chats. We're feeling just fine in our rounded hats. Walking the wild, walking the wild.
책을 다 읽어서 간단하게 리뷰할게요. 이 책은 작년에 한창 츠바이크 파기를 하면서 샀었고, 당시 소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읽기를 미뤘던 에세이였어요. 해외 문학은 세계사를 어느 정도 알면 좋아요. 몰라도 읽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박완서, 한강 작가님들의 이야기의 배경을 알기에 작품이 더 와닿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잘 아는 것은 아니라서 시대적 상황이나 풍습 등을 찾아보며 읽습니다. 츠바이크는 제2차 세계대전을 피해 브라질로 망명하는데요. 생애 마지막 2년간 남긴 짧은 에세이를 묶은 책입니다. 나에게 돈이란 생강의 낚시꾼, 거대한 침묵, 이 에세이들이 특히 좋았어요.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이었지만 분노 대신 일상의 아름다움을 말해요. 츠바이크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 에세이들이 아이러니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일상의 소중함에 집중해야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오늘날 발언의 자유를 가진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의무는 이런 당연한 권리를 빼앗겨 직접 발언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발언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뒷표지에 무엇이 우리를 그럼에도 살아가게 하는가 라는 문장이 이 책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츠바이크 소설 특유의 빠른 전개와 몰입감, 감정 묘사를 생각하면 실은 이 아저씨야말로 광인인가 싶지만 어둠 속에서도 온기를 찾는 이 기록들은 그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상당히 차분하고 우아한 글입니다. 츠바이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축제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해요. 마음껏 즐기세요. 책을 완독했습니다. 표지가 정말 귀엽죠? 최근에 불교 굿즈들도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장바구니에 한가득 있습니다. 각설하고 기대보다 재미있게 읽은 책이에요. 자기 전에 조금씩 보니까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고 사람이 텅 비어진다고 해야 되나? 좋더라고요. 부제처럼 인생까진 아니지만 아무튼 읽으면 무언가가 가벼워지는 기분의 책입니다. 저는 무교라서 종교에는 사실 관심 없는데요. 불교의 특징은 정답처럼 강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누구나 접근하기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자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해서 진료 사례들도 있고 그래요. 약물이나 인지행동 치료만으로는 부족해서 마음챙김 같은 불교 철학을 함께 활용한다고 합니다. 목차도 보시면 바른 견해, 개, 보시 등 총 6부로 불교 철학의 핵심 뼈대들로 정리되어 있어요. 집착, 소유, 무상, 마음챙김을 주요하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썩고 타락한 정신을 정화하기 좋은 텍스트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존재다. 팩트 폭행이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개념, 습관, 방식에 집착하고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며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체 왜 이럴까요? 욕구가 갈망으로, 갈망은 집착이, 집착은 또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당장 채워야 한다는 욕구는 허기지고 외롭고 텅 비어서 느끼는 감정일 텐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공허하고 고독하다는 게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얽매여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는다. 우리 함께 감사호흡 연습이나 하죠.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슬프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거 어쩌겠어요. 썩은 마음 잘 씻고 말려서 써야죠 뭐. 아마 어떤 때는 빡빡 씻어도 더럽고 구정물만 한가득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나 자신을 빨아가면서 살아봐요. 아닌 것 같아도 다들 빨아서 깨끗해 보이는 걸 겁니다. 그러니 나만 썩은 것 같다고 자책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나를 버리지는 말기로 해요. 뭔가 리뷰가 이상한데 아무튼 책은 추천입니다.
영화의 언어 리뷰를 할게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은 어른 이다혜 작가님의 신간입니다. 시내 21에서 기자로 오래 일하셨기 때문에 지난달에 먼저 읽은 고전 책보다 이 책을 더 기다린 게 사실이에요. 넷플릭스와 OTT 이전 시대에는 저도 영화를 열렬히 사랑해서 부끄럽지만 어둠의 해적이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체력이 부족해서 동네 극장에서도 작지만 좋은 영화들을 꾸준히 걸어주고 재개봉하는 걸 감사히 여깁니다. 저 잠시 딴 얘기지만 작가님 관련 홍보를 하나만 할게요. 리딩 케미스트리를 영업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책 채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영화의 언어로 돌아와서 영화는 제가 평소 관심 있게 찾아보고 즐기는 취미 중 하나라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전공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깊게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의 영화들이 다양하게 언급되는 편이에요. 책의 초입부터 이렇게 영화평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사를 제외하고 읽는 법을 익혀야 하는데 대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책에 등장하는 모든 영화를 본 건 아니었는데요. 읽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이런 서적은 내가 경험한 게 많을수록 이해가 쉽고 감정 동기화도 잘 되긴 해요. 나는 보거나 읽은 게 별로 없어서 어려울 거야 라는 접근보다 여기서 궁금한 작품 하나를 건져 가겠다는 느낌으로 읽으시기를 감히 권유드려 봅니다. 본문 속 영화 목록들은 끝에 정리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타자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다 안다고 확신한다. 저도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정말 웃긴 게 보통은 나조차 나를 잘 모르면서 남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인간들의 오만함이란. 여기도 좋았던 부분인데요. 주인이 없는 시점을 만나고서야 우리는 시점이라는 게 이렇게나 강렬하다는 사실에 소스라친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예술에서 우열은 없다면서 진짜를 가리기. 스님의 김을 좋아하지 않아서 박수치면서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경삼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왕가희 감독 작품은 중경삼님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미묘한 웃음을 산다는 부분에서 다시 오열했습니다. 저에게는 중경삼님의 날 것이 진짜라고요. 어쩔 수가 없다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오디오가 죽기 딱 좋은 취미라는 걸 우리는 이때 알게 된다. 너무 웃기고 무서워요. 영화가 들려주는 최고로 비일상적인 소리, 가장 큰 소리는 바로 침묵이다. 저는 극장 가는 걸 좋아합니다. 영화관의 불이 꺼지는 순간의 설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고요.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하신다면 살펴보셔도 좋겠네요.
Catching a breeze, love moving through me like a wildfire, like a wildfire. Hey, I'm never the same. Whenever you're calling my name, I'm taking my sweet time. Hey, whatever the plan, I know I'm holding the best of me out of my hand. I know you always understand. Bring me into golden sunlight. If I'm going with you, I know we'll get to the other side. Sinking in, I know this feels right. Catching a breeze, love moving through me like a wildfire, like a wildfire. 인간 실격을 완독했습니다. 분량이 길지 않아서 고전 입문서로도 나쁘지 않은 소설이에요. 민음사 판본이 가장 유명하겠지만 인간 실격 외에 실린 단편들이 다르고 흉쇄판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인간 실격 광대의 꽃, 불개의 신, 도쿄 팔경, 우바스테 이렇게 총 5편의 단편들이 실려 있어요. 저는 인간 실격보다 이 다른 단편들이 마음에 들어서 다자이 오사무의 전집이나 그 밖의 작품들을 더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작가의 삶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밑줄들을 그었어요. 인간에 관한 통찰은 좋다고 느낍니다. 저는 민음사 판본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읽었을 때도 밑줄은 많이 그었는데 작가가 궁금하진 않았었거든요. 소설 전체가 다자이 오사무를 투영하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 부분 자기 변명처럼 요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문장은 많아도 더 읽어보고 싶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지만 스스로의 찌질함을 나열하는 다른 자전 소설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인간 실격을 제독한다면 저는 흉쇄판을 볼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단편들 때문에요. 인간 실격만 놓고 보자면 둘의 번역에 대단한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보니까 비슷한 곳에 밑줄을 그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어 번역에서 거슬린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뭐뭐라고나 할까, 뭐뭐랄까 이런 표현을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민음사 번역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소하지만 흉쇄의 번역이 저는 좋았습니다. 또 흉쇄 시리즈의 종이 질감도 매끈하고 부드러워서 필기하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면 요조라는 인물은 회피적이고 핑계가 많아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그곳에서 성적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아버지도 굉장히 무서워하죠. 부당한 일을 겪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가정 환경이 원인일 수 있다고 느껴지고 그저 심성이 여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후에 술이나 여자, 약물에 중독되는 일들까지 변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과 사람으로부터 도망만 치다가 광인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간상은 아닙니다.
이 요조라는 인물이 이해 불가능한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캐릭터가 가진 환경과 서사적 핑계들이 마치 다자이 오사무가 자신의 삶을 변호하려는 것처럼 읽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전소설인 다른 단편들이 훨씬 재미있었는데요. 대놓고 스스로를 조롱하고 비판하며 찌질하고 비겁한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인간 실격의 요조가 과하게 순수한 사람의 불행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자전적인 단편들은 껍데기 없는 날것에 가까운데요. 실은 이 날것의 느낌마저 계산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취향에 잘 맞았고 문체도 작품으로서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전혀 다른 들판을 걷고 있다.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간 실격을 상당히 비판한 느낌인데 정확하게는 그 안에 요조라는 캐릭터가 불호하는 인간상일 뿐이고요. 인간 실격은 이미 제독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읽을 거예요. 좋은 인물이 곧 좋은 책은 아니잖아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요조의 회의적인 시선과 태도가 좋아요.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일독 권해드립니다. 요즘 읽고 있는 시집이에요. 작년부터 광인을 달고 살아서 그런지 제가 무슨 광인애호가 같은데 미친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화와 시가 섞여 있고 요즘 시랑은 느낌이 달라요. 예전에 읽었던 눈사람 자살 사건 그 시집이랑 조금 비슷한 분위기예요. 난해하지 않고 정직한 타입의 시입니다. 그나저나 선생님들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5월 책 리뷰가 대단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어서 가고 후딱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책만 나올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매번 기약 없는 만남에 송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요.